NHK 뉴스입니다. 쌀 가격 다시 상승하고 있다. 5kg당 4,268엔. 그런데 고이즈미 신임 농림부 장관 쌀 2,000엔대로 매장해내겠다. 언제까지? 6월달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쌀값의 구세주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 쌀값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정말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작년부터 일본의 쌀값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제가 물가도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 사람들이 뭐 쌀이 없어가지고 한국 가서 쌀도 사온다더라.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드디어 일본에서 그 쌀값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그 펀쿨색좌로 유명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정치가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을 필두로 이번 주에 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일본에 사는 분들의 민생에 관련되는 그런 뉴스이기도 하고 일본 정치계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뉴스네요.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꽤 재밌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입니다. 쌀 가격 다시 상승하고 있다. 5kg당 4,268엔. 전년 동월기 대비 102.5%. 예, 작년 똑같은 시기에 비교해가지고 한 2배 정도 오르고 있다라는 가격이죠. 그래프가 장난이 아니죠. 예, 작전주 같아요. 한국에 이런 뉴스 나오죠. KBS 뉴스. 쌀값 2배 일본. 슈퍼마켓에서 한국 쌀 완판 행진. 이래가지고 일본 쌀 수입할 때 관세를 엄청 매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한국 쌀이 일본에서 잘 팔린다를 떠나서 완판이 됐다. 라는 이런 뉴스. 이게 틀린 뉴스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 맞습니다. 다만 양이 적을 뿐이에요. 뭐냐면은 이 내용에 나오죠. 지난달에 2톤, 이달 초에 10톤 등 2차례 걸쳐 들어온 물량이 금세 동났습니다. 예, 양은 많은 건 아닌데 일단은 이게 뭐 동이 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일본 내에서도 좀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러모로. 산케이 뉴스네요. 쌀 부족. 일본 내에 한국 쌀의 수입량이 과거 최대의 22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에서 쌀 수입을 안 했었어요. 예, 안 했었는데 저번에 뭐 한 1톤, 뭐 10톤 했는데 바로 팔리네? 그러면 양을 이제 10톤이 2배니까 20톤이잖아. 그 정도로 늘려. 이래가지고 지금 22톤 이렇게까지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에 이게 한국에서는 경상남도가 80톤, 포항시도 5톤을 처음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점점 양을 늘려가지고 일본 쌀 가격이 지금 이 정도, 예, 5kg당 42,0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돈이 되네? 거기다가 뭐 팔리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가격이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쌀도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예상을 하고 하신 것 같네요.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그래프상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거는 수출할 만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본 쌀인데 일본에서 좀 이제 화제가 된 그 광고가 있죠. 일본 농협이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신문 광고를 냈는데 이 신문 광고 내용이 좀 많이 일본 내에서 SNS를 타고 각종 이제 미디어를 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밥 한 공기의 가격은 39엔인데 특히 햄버거는 하나에 200엔, 컵라면은 하나에 80엔, 그 다음에 빵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60엔. 쌀 가격이 뭐 4-5배 이상이다. 지금까지 밥 한 공기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싼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이제 지방 농협에서 광고를 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한마디가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세요. 그래도 쌀은 비싸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그렇죠. 그리고 저것만 있었냐? 아니죠. 예, 일본의 이제 농협 회장, 제2의 회장이 쌀 가격은 결코 높지가 않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폭탄 발언이죠. 그래서 이게 댓글이 15,300개가 달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화를 낸 겁니다. 뭐 농협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민심이란 게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1년 만에 쌀값이 2배가 됐는데 이상한 건데 아니 이건 안 높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더 올리겠단 말이죠. 어떤 의미로는. 이제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본의 농림부 장관입니다. 저는 쌀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를 지원하신 분들이 쌀을 그냥 주시니까 저는 쌀 같은 거 사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 시국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이게 좀 일본이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정말. 예. 농림부 장관이 쌀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책임은 못 질 망정 쌀을 사본 적이 없대잖아. 그 말 대놓고 한대잖아요. 이러니까 계속 쌀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신경도 안 쓰고 있단 말이죠. 예. 당장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시바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욕을 하려면 저한테 하세요. 왜? 일본에서 이제 임명 책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내가 관료를 임명을 하는데 이시바 짱이 너 농림부 장관 해 이래서 임명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을 털었는데 폭탄 발언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제 이시바 짱! 무슨 말입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시바 짱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 농림부 장관이 본인이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시바 짱이 사실상 나가라. 이래가지고 좀 잘렸다. 라고 꽤 말이 나옵니다. 이게 좀 판단이 빨랐네요. 그렇죠. 이게 폭탄 발언 나오고 그리고 뭐 며칠 만에 뭐 바로 안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다는 거는 적어도 총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하냐? 그렇죠, 여러분. 고이즈미 신지로가 등장을 합니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죠. 신지로.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새로운 농림부 장관. 자, 이제부터 내가 왔으니까 다 바뀐다. 일단은 지금의 문제점부터 해결하겠다라고 이래가지고 취임 기자회견에서 먼저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쌀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근데 일본이 비축미를 풀었어요. 근데 시장으로 안 돌아. 왜? 그걸 일본 농협이 다 뭡니까? 입찰해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풀리지. 그래서 이제 신지로가 딱 등장해서 한마디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비축하는 비축미 일단 양 무제한. 쌀 가격 안정되기 전까지 비축미를 무제한으로 풀겠다. 라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일단 먼저 발언을 합니다. 세죠. 예. 그러면 이제 반대한 쪽이 아니 일본 지진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지금이 재난 사태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푼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또 한쪽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양 어차피 뭐 지난해도 푼 양도 시장에 안 돌고 있는데 일본 농협이 막아가지고 그거 뭐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방식을 바꾼다. 근데 무슨 말?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수의 계약으로 바꾼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약 방식을 바꾼다. 그렇죠. 기존의 일본의 이런 비축미 방출은 일본 정부가 자 우리 쌀 방출할 건데 제일 비싼 가격을 써서 낙찰받는 친구에게 쌀 줄게. 이런 말 한 거예요. 즉 뭐 경쟁 입찰 제도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도 제일 큰 뭡니까? 이거 농업 관련 누구예요? 일본 농협이잖아. 예, 저희가 제일 비싼 가격을 내겠습니다. 해서 다 사갔던 거야. 그리고 안 풀었던 거지. 그러니까 신지로가 야 그러면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 뭐예요?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입니다.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계약이 아니라 임의를 선택해서 맺는 계약. 즉 뭐 이 가격으로 줄게. 자 이거 그대로 풀어. 요런 식으로 계약을 따로 맺어가지고 시장에 일단 쌀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은 유착이 걸리니까. 내가 너 아니까 너한테 이거 밀어줄게, 사업 밀어줄게.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법에도 정부가 뭐뭐 할 때는 입찰로 그 상대방을 정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근데 신주로가 수의계획으로 한대잖아.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입찰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 기존 같은 경우에는 비축미를 입찰로 풀었는데 시장이 안 풀렸잖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 수의계약으로 간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 한마디 합니다. 고이즈미 농림부 장관 쌀 2,000엔대로 매장해내겠다. 언제까지? 6월달까지. 저번에 이시바 전리는 쌀 3,000엔대 그렇게 한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이즈미 신임 농림부 장관은 1년 전 가격으로 되돌려줄게. 그것도 매장에서 살 수 있게. 6월 초까지. 라고 바로 공약을 내린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초는. 그럼 이 고이즈미 신지로 뭘 믿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뻥카 같은 걸 쳤을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기사에 나옵니다. 고이즈미 농림부 장관이 인터넷 판매를 모색을 하면서 이번 비축미 방충을 할 때 라쿠텐에 미키타니시랑 면회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뜨는 겁니다. 라쿠텐이 뭐예요? 락텐 이치바, 락텐 시장이라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꽤 유명한 인터넷 상거래 업체입니다.
일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런 마켓 매출, 아마존 6.8조 엔, 그리고 2등 라쿠텐 5.6조 엔이에요. 56조 원. 어마무시하죠. 일본에 저 정도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라면은 네트워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본 전국에.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라고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라쿠텐 회장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하는 그런 액션 취하는 것 같이 좀 느끼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라쿠텐인지. 지난 2014년도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경선 때 기사입니다. 라쿠텐 미키타니시 고이즈미 신지로를 지지하는 이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전부터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건 사람이에요. 자민당 천재 선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천리 선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 그때는 안 됐어요. 이시바 됐으니까 이시바가 지금 총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뭐야? 고이즈미 신지로가 쌀 가격 내린다.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야 되겠네. 일본의 모든 뭡니까? 채널 다 동원해서라도 만들겠다. 라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급하게 장관 바뀌었는데 엄청 준비했었다 그런 모습이네요. 만일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고이즈미 신지로가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마음을 한 방에 얻지 않을까라고도 느낍니다. 예, 그 정도 좀 심각한 이슈였거든요. 이 쌀 가격이. 역시 존 전리의 아드님이다. 그렇게 될지도.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 아니고 오상 그래도 고이즈미 신지로도 자민당이고 아까 잘린 그 장관도 자민당. 일본은 기승전 자민당 내에서 이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한번 뭔가 있잖아. 쇼맨십을 하는 거 아닌가. 신지로도 사실은 한 통속인데 이번에 본인 인기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통성이 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젊은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예전에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자민당 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민당 농림부 회장의 고이즈미 신지로 씨. 10년 전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자민당 내에 있는 농업 관련 이런 게 썩었다. 개혁을 해야 한다. 이래서 고이즈미 신지로표 JA 일본 농협 개혁이란 거를 걸고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친구. 사실은 오래 활동했었네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산케에서도 이런 기사를 내죠. 최근에. 고이즈미 신지로 씨 농림부 장관 취임으로 농협과의 배틀을 한 번 더 한다. 일본의 농림족이라고 불리는 자민당 내 의원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농업, 수산업 이쪽 사람들이랑 엄청 돈 받고 유착 관계. 그런 원로 의원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젊었으니까. 이거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농업 기계, 그 다음에 먹이 먹는 사료, 비료, 그 다음에 골판지, 이동하는 상자부터 해서 농민들한테 갈 때까지 가격이 농협 같은 데서 너무 비싸요. 이거 이상한데? 조사에 들어갔어. 독점이다. 농협 독점으로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돈으로 사. 그리고 니들 쌀을 이렇게 사드릴게. 뭐 쌀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같은 거. 그래서 그냥 가격 컨트롤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상한데? 라고 해서 이 친구가 도전장을 그때 내밀었었어요. 젊은 의원이죠. 이겼나요? 졌나요? 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이즈미 신지로는 힘이 없어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아주 좋죠. 네가 감히 우리 농림족에게 도전을 걸어? 이 새파란 아빠빨로 국회의원 하는 임마 이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 후에 뭐예요? 이제 농림부 장관으로 나름 일본 자민 당내에 총재 도전까지 했던 유력한 정치가 플러스 뒤에 누가 있어요? 유통업계 대기업 회장이 붙어가지고 밀어주겠다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일본에서 고이즈미 신지로의 승부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시키느냐, 성공 못 시키느냐. 거기다가 또 뭐 나름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 신지로라면은 이런 말 해도 되지. 얘라면은 그래도 JA랑 싸우지 않을까라고 말이 나온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이시바 총리가 결정한 거니까 그렇죠. 이시바 짱도 카라 신지로. 이 이시바 총리가 고이즈미 신지로랑 사이가 좋습니다. 한때 연합을 했었어요. 고이즈미 신지로, 이시바, 그리고 고노따루. 이쪽은 좀 라인이 있어요. 비주류 라인.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를 바로 농림부 장관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시바의 계략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일부러 뭡니까? 약간 후줄근해진 보이는 친구를 내두고 드디어 일을 일으켰구나. 이럴 때 신지로를 대타로 넣으면은 아무도 반대말을 못하고 당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지로를 딱 지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렸기 때문에 이건 총리랑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이번에 바꾼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걸 못 해봐요. 그러면 임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시바에게 있다.
그러면은 이 이시바, 고이즈미, 고노타로 이 라인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자민당 내에서. 기존에 있는 다른 자민당 내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거라서 흔히 말하는 자민당 내의 권력 싸움 또 이번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는 일본 사람들에게 완전 마음을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쌀 가격 영상에 말한 것처럼 어느 쪽은 쌀 가격을 유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민당 내 있는 의원들부터 농협이랑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쌀 가격 비싼 게 이득이야. 근데 비싼 게 이득이 아닌 사람들이 일본에 더 많잖아요. 일본의 일반 서민들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쪽에 건 거예요. 이게 대통령 선거였으면은 더 효율적이죠. 1인당 1표니까. 근데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게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줄 건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미는 지역구 사람들 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주로 이걸 냈다는 거는 일단 한번 민심을 잡아보겠다는 거죠. 일본 경제신문 고이즈미 농정개혁 2.0 왜 2.0? 10년 전에 했는데 실패하고 버전업을 한 2.0 개혁이다. 일본 쌀값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펑쿨색 맨날 하던 것처럼 뻥카만 치고 그래 네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냥 허무하게 질지는 앞으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이게 스토리를 알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모르고 보면은 그냥 고이즈미 신지로 띄워주기다. 야, 네가 농업을 뭐 아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저 스토리를 알면은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간의 영상. 두둥. 제가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정치가를 예전에 이제 뭡니까 특집으로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저 사람 가정이 좀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 정치가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아빠가 총리고 거기다가 자민당이고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국회의원 그냥 스루패스 쉽게 인생 완전 금수저잖아 이렇게 보잖아요. 이번에 그 약점을 어찌 보면 극복하는 차원에서 좀 세게 거의 반값으로 쌀 바로 내립니다. 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되면은 정말로 센세이션이죠 일본에서는. 예.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언젠가 전리까지 올라오면 이분은 아시아 외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뭐 그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내 내정과 외교는 좀 다른 식으로 분리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일본에 좀 자극적인 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민 당내에서 뭔가 저런 식으로 좀 한다는 거기다가 또 아까 말한 락텐 저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대대적으로 자민당을 지원합니다는 좋게 안 보거든 일본 사람들에게. 너도 결국은 뭡니까 강팀충이구나.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정경 유치하고 싶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차라리 야당이나 있잖아 그런 걸 지원하면 좋게 보지. 그런데 이제 IT 기업 뭡니까 회장이 저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개 정치가에게 인생을 걸고 밀겠다라고 나서 이번에 둘이 같이 일을 한대잖아. 꽤 주목받을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나쁘게 말하면 정경 유착이지만은 지금 상황은 정경 유착보다 쌀 가격 2배가 더 심한 상황 아닙니까? 긴급 상황이니까. 그것만 고치게 된다면 좋은 정경 유착도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본 정치계, 경제계 시사하는 바가 큰 아마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번 뉴스는 아주 중요한 게 한국에서 장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상황도 좀 바뀔 가능성 높으니까 그거 제대로 뉴스 보고 있어야 되네요. 요새 뉴스 보니까 일본 쌀값 비싸서 수출하면 돈 많이 번다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 박간의 영상 보더니 좀 그렇다며. 조심하세요. 최신 영상 보셔야 됩니다. 네, 최신 영상을 봐야 됩니다. 예. 갑자기 일본 쌀값이 예를 들어 2,000원이 떨어져. 그럼 수입한 쌀은 가격이 더 올라가. 안 팔려. 재고가 돼. 그러면 이제 뉴스가 나오지. 한국 쌀 수출했는데 일본에 재고 더미로 남아. 안 좋죠. 원래 일본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이번은 정말로 이례적으로 일본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모로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